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월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유업종과 로봇업종이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먼저 정유업종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팔 전쟁이 격화됐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이 나타나면서 국제유가는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터이기 때문에 증시와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한편 S오일은 직전 분기에 충격을 벗어내고 유가 상승과 또 정제 마진이 강세에 힘입어서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해줬습니다. 4분기에도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해서 탄탄한 정제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강세 흐름을 이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여줬던 정유업종 살펴봤고요. 이어서 로봇업종의 날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상장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물량 소화를 끝내주고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대장주에 힘입어서 로봇주 전체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이제는 실생활에서 로봇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조리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로봇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자율주행 로봇 역시 이제는 보도 통행까지 가능해지면서 로봇 업종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유업종과 로봇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월요일 팀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월요일은 대표 대전입니다. 변영희 대표, 유창희 대표 두 분의 대결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창희 대표님 종목은 HPSP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한 8% 가까이 올라서 이 상승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좀 급락을 했던 모습을 좀 보였어요. 반도체 쪽이 아직 그래도 좀 탄력을 좀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신고가 행진하면서 이제 치고 가나 보다 했는데 목요일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적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 발생하면서 그날 반도체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HPSP가 그날 한 10% 정도,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 지난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올렸던 부분들 되돌림이 나왔는데 근데 또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은 또 반등의 성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스가 상단에 놓여 있는데 이번 주 시장 분위기만 좋게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뭐 지난주 고점이라든지 혹은 4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아직까지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빅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말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닥은 찍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업황 바닥은 이제 확인됐고 다만 이제 지금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황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뭐 국채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상승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들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타랠리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보세요? 안 올 것 같다. 저는 산타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산타 안 오세요? 오셔야 되는데 말이죠. 산타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번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전쟁 또 문제도 터지고 이래서 여러모로 좀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일들만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영희 대표님 지난주 가져왔던 한국 알콜이었죠. 한국 알콜. 저는 이 종목 처음 봐가지고 이런 종목이 있어요? 라고 그때 했던 그랬잖아요. 처음 봤다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순위가 14위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순위권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은. 좀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직 뭐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지금 이 이후의 공시를 봤더니 이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1% 추가 취득을 통해서 지금 현재 7.3%에서 8%대 이 지분 취득을 했다. 이 부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영권 분쟁이지만 아직 모멘텀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추세 차트를 보면 1,300원대 시작해서 지금 상승폭을 좀 크게 키워갔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3,200원 정도 고점인데 이게 사실 많이 오른 구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 이탈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트러스턴 자산운용은 지속해서 장내 매수 의사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이사회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서는 뭐 이게 경영권 문제에 관련된 소송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본격적인 어떤 지분 경쟁을 예고하고 뭐 회계계좌물을 열람한다든가 임시 주총을 열어주세요 하는 그런 소송 등을 좀 제기한다면 지분 경쟁 하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 수급은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경영권 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에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럼 11월 달에 다시 갖고 오실 겁니까? 일단 이게 시점인데 지금 10월 25일 날 지분 공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완전 이번에 소멸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11월 중순에 어떤 수급 추이나 이 공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변화가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한국알코올 한 번 더. 한 번 더. 과감한 자세 좋아요.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안 가져오실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뭐 지켜보려고요. 경영권 분쟁을 하려면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뭔가 변영희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큰 거 하나 가지고 나오실 것 같다는 저의 이 감각이 그런 촉이 있어요.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순위권에 넣으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역시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종목 계산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도대체 뭡니까? 네, 월요일 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은 마음 AI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펩트론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마음 A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구글과 아마존 연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데요. 구글은 챗 GPT의 대항마로 떠오른 클로드의 개발사 엔트로픽에 15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마음 AI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내일은 컨퍼런스 2023도 또 개최가 되는데 마음 AI는 워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변영희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이름이 참 이쁘네요. 마음 AI. 이뻐요. 마음이란 자체가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AI가 사실 좀 약간 주춤했던 시기였죠. 올 초에 뭐 3월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가 지금 미국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좀 흐름을 보니까 물론 방어는 잘하고 있지만 근데 아직은 좀 뭔가 폭발적인 상승세는 좀 멈춰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또 AI 주식을 가져오셨습니다. 마음 AI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마음 AI의 경우에는 지금 뭐 8월 30일 425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지금 저가가 지금 21,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네네.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좀 주가가 좀 괴리를 좀 보인 바 있었고 이에 따라 좀 이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최근 그리고 11월 초를 기점으로 이 AI 섹터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먼저 AI 시스템 그리고 API 사업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AI는 스스로 사고하고 제어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데 API는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이 같이 연동시키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갖다 쓰게 할 수 있는. 뭐 기상청에서의 어떤 이 날씨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보내서 휴대폰에서 실시간 날씨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의 API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31일 바로 내일입니다. 컨퍼런스 개최 일정이 바로 내일인데 AI 워브를 공개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AI 워브가 뭐냐면 지금 차량용 그리고 로봇에 이제 부착시키는 이 카메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를 언어화시켜서 이거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로봇 관련 이게 뭐 로봇에도 접목시켜서 로봇으로부터 활용되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언어화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차 하에서의 어떤 영상 정보를 언어화시켜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상반기에 마음 AI가 출시했던 이런 솔루션을 상반기에 어떤 이 시스템에 좀 구축했는지 구축 성과도 좀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상반기에 이 AI의 어떤 고도화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컨퍼런스다. 그리고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브에 대한 단기 모멘텀인데 이게 저는 과거에 우리가 뭐 수집 데이터라고 해서 뭐 AI가 지금 뭐 생성형에 관련해서 뭐 언어 수집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엔진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좀 부합되는 어떤 서비스 부분이
폐쇄적이거나 좀 아직은 뭐 확장성이 좀 덜하다 이런 평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는 뭐 자율주행에도 좀 접목시킬 수 있고 로봇에도 좀 접목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기술 적용 기대감까지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11월부터는 좀 AI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좀 접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모 회사랑 AI 네. 이제 계약을 맺어서 제가 저의 목소리나 저의 얼굴이나 이런 저의 뭐 이제 말이나 이런 걸 다 그냥 딥러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AI가 제가 글만 입력을 시켜서 AI로 구현되는 모습을 제가 지금 직접 봤거든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제는 편집도 필요 없고 지구 반대편에서 글만 써서 올려도 영상이 만들어지는구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저 AI로 집에서 가지고 AI 아니야 지금? 안 만져줘요. 잠깐만요. 뭔가 딱딱한 느낌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SNS 여러분 많이 보시는 거 좀 많이 보시겠지만 네. 뭐 어떤 영상을 AI로 만들어 가지고 입이나 이런 거 지금 딱딱 맞게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사이트도 나오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진처럼 실제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막 춤추는 것도 그렇고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되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AI가 11월 달부터 다시 한번 주목받는 섹터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241선을 회복해줬고 오늘 거래가 크게 실리지는 않았지만 좀 7%대 상승 나왔다는 점은 네. 굉장히 좀 수급전이 좀 됐다라고 판단을 해봤고 일단 11월 초에 이벤트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1월 7일 날 삼성전자가 AI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생성형 AI 관련된 어떤 이 지속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AI 관련 이슈가 한 번 더 이 수급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네.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이 아테네가 11월 중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초거대 언어 모델 제미니의 출시 아직 뭐 11월 일정은 아닌데 연내 안에는 뭐 출시하겠다라고 좀 밝혔던 만큼 글로벌 이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 이 모델 공개 부분은 좀 연말까지 이벤트성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이버 AI 저번에 발표하고 난 후에 좀 많이 좀 주가가 안 좋아졌어요. 클로버 X 그거요? 네, 실망감이 좀 클로버 X인가요?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예, 하이퍼 클로버 X. 클로버 X는 뭐였지? 클로버 X는 그냥 그냥 클로버가 아니다. 그 스피커. 네, 대답해 주는 그 친구죠. 예.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만약 내일 발표가 실망감이 있다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 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지금 3%대 이제 상승세로 좀 확인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래 쉬었어요. 지금 AI 섹터가 8월 30일 기점으로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해줬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간다면 그리고 11월 초순인 이 삼성전자의 이 AI 모델 발표는 굉장히 AI 관련주 전반적인 어떤 추세 전환점으로 단기 모멘텀으로는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AI 관련주를 가져오셨는데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AI 벌써 씩 웃는데요. 네, 이거 좋아요 이러면 O 들어주시면 되고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X 나오네요. 뭐야 이게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AI 섹터는 별로 좀 아직은 좀 아닌가요?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쁜 건 아닌데 지금은 좀 아직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AI로 가면서 이게 특정 기업의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나름대로 괜찮았다라는 어떤 분위기였다라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완전히 흥행 참패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네. 사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이쪽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이미 지금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기술을 발표하면은 그쪽 관련된 기업이 주목을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업이 있으니까 갈 거야라고 말하기가 지금은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삼성 관련해서 뭐 모멘텀은 11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긴 합니다만은 조금 빨리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마음 AI가 지난번 9월 초에 8월 말이죠. 회사 이사하면서 뭐 삼성, 현대 관계자가 왔다고 해서 한번 주가가 올라갔는데
뭐 그 이후엔 어떤 모멘텀이 좀 별로 없다라는 거 이런 거를 감안한다라면 바닥권에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치고 나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가도 미국 쪽 AI가 같이 한국 쪽 한국 AI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좀 실망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뭔가 좀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 쪽 AI는 당분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대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그렇죠. 내일 저는 뭐 일회성 수급은 한번 좀 붙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솔직히. 11월 7일까지에 대한 어떤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 뭐 한 다음 주까지도 관련된 AI 좀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단기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이탈가 손절가는 22,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내일 발표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대역전국을 누리려면 아직까지는 모든 종목들이 다 사정권 아닙니다. 왜냐하면 30%의 35%로 지금 1위를 스타킹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AI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저는 사실 올해 좀 놀랐거든요. AI가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AI가 이렇게 갑자기 챗GPT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AI 자체가. 그런데 10월달 지금 11월 2일까지 딱 스타킹 10월가 하잖아요. 네네. 11월 2일까지. 11일까지. 3일 이번 주까지. 이게 계속 딱딱.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계산께서 순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유창희 대표님의 펩트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비만 치료제가 연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뒤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분류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또 비만과 당뇨 치료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펩트론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소재 글로벌 제약사가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국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는 일라이 릴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마운자로는 또 위고비와 함께 양대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펩트론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유창희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 기상께서 순씨가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이게 한 4일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핫하고 이게 거의 요즘에 뭐 만병통치약처럼 미국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좀 전해지고 있어서 이 종목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많이 궁금해요. 여쭤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떻습니까? 펩트론 진짜 이게 와요? 일라일리에서? 뭐 봐야지 않는데. 봐야지 알죠 일단. 봐야지 알죠. 뭐 제가 뭐 내부자도 아니고. 제가 알면 제가 몰빵했죠. 신용가에 서서. 솔직히 우리 모두 몰빵했지. 알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의 성장 모멘텀입니다. 지금 뭐 덴마크는 지나가는 개도 뭐 10유로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했죠. 덴마크의 그 GDP보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진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약을 오랫동안 지속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라는 게 딱 맞았을 때 효과가 있고 이 효과가 오래 못 가면 계속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매일 맞고 막 그런 주사가 있었잖아요.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인슐린 뭐 이런 부분들 계속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주사를 맞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아직은 좀 개발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정신병,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데 당뇨병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이 앞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펩트론이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지속형 주사제, 스마트 대포의 기술력을 그 제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설명해드리면 그냥 다 무시하고 옛날에 우리가 유산균 했을 때 라라라라라 하면서 헬멧 쓰고 장까지 가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에다가 약간 캡슐 형식으로 이 보호제를 씌워놓은 다음에 오랫동안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래서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까지 효과가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술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기술력만 가지고 있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특허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페트로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만들 곳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특허만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회사가 계속 주는 걸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벤트라든지 또 주가가 이제 기술적 반등 권역에 놓여 있다라면 이렇게 납포가대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고 로봇주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좀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지금 자리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정말 저는 이쪽 특히 바이오 쪽은 또 굉장히 좀 놀라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아까 지금 111에서 온다면, 진짜 온다면.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그건 뭐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예. 알 수가 없어요. 와야 오는 거죠. 그건. 근데 바이오 쪽에서 항상 이런 뉴스가 많아요. 어디에서 뭐 온다든가, 맞아. 뭐 이렇게 뭐 발표를 했다든가, 만들어냈다든가. 기대하게 되고. 네, 그래서 좀 분별력 있게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꼭 좀 드리겠고. 자, 변형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뭐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111가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X를 드시면 되고요. 자, 우아님 X입니다. 하나, 둘, 셋. 네. X. X 나오네요. 변형희 대표님 X. 안 옵니까? 안 온다. 예. 뭐 올지 안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릴리가 예, 올지 몰라도. 예. 안 올지 몰라. 우선 뭐 이 단기 모멘텀 하면 뭐 11월 초에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적은 굉장히 좀 견고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낙폭 큰 과정에서 이 일라이 릴리 관련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는데도 네. 일단 뭐 추세 회복은 좀 못했다. 지금 인벤티지랩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컸는데 펩트로는 그나마 낙폭을 축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난 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은 아직은 좀 크다. 이 관점은 단기에 사실 이 상승하기에는 좀 더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관련된 임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어떤 수급 그리고 모멘텀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번 달에는 절대 111이 안 온다. 예,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61선까지 한 35,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짧게나마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직은 시장 자체가 안정화된 건 아니다 보니까 25,000원은 좀 중요한 지지선 역할 121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만 지켜지면 단기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용화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면 정말 이 주가는 지금 우리가 이 주가를 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없습니다. 그 가격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다 같이 한번 좀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네.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씨 어떻게 선택할 준비 되셨습니까? 전 결정을 했어요 벌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좋은 주식 같기도 하고 느낌이 말이죠. 갑자기 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쪽은 워낙 황금알을 낳는 쪽이라. 한참 동안 바이오로 갔다가 약간 재미 못 봤었잖아요. 그렇죠. 저분께서 바이오 한참 많이 가고 있었거든요. 이창희 대표님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내가 매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릴리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릴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달 안에 온다.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올 수 있죠. 갑자기 왔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나야 하면서 올 수도 있죠. 누구야? 릴리야. 알겠습니다. 릴리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용 씨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남은 4일 동안 우리가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으로 찾아오겠습니다.